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업로드되는 시점으로 현재 건국대학교 입학처에 가보시면 온라인 모의 논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직접 회원 가입하시고 원하는 전형을 신청하셔서 시험 문제를 다운받아서 문제를 직접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의 경우 건국대학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학교입니다. 의예과를 비롯한 몇몇 과를 제외하고 모든 과를 들어갈 수 있는 KU 자유전공학부가 생겼고, 각 단과대학별로 그 단과대학의 전공을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는 단과대별 자유전공학부도 생겼습니다. 특히 이 논술 전형에서 KU 자유전공학부의 경우는 69명이나 선발을 하고요. 각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공과대학은 35명, 사회과학대학은 25명, 이런 식으로 논술 전형 치고 상당히 많이 뽑는 편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건국대 논술의 문제가 어떤지 자연계열과 자유전공학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논술은 2024년 11월 16일에 실시가 되고요. 자연계열의 경우는 9시 20분부터 11시까지, 자유전공학부는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실시가 됩니다. 이 시간이 의외로 중요한 이유가 11월 16일에 시험이 실시가 되는 대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연계열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메디컬, 숙명여대, 숭실대, 단국대, 이렇게 6개의 학교가 11월 16일 날 시험을 봅니다. 아직 고려대가 시험을 언제 볼지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건국대학교 자연계열을 아침에 본다 했을 때 서강대나 숭실대의 경우는 하루에 시험을 2번 볼 수 있는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2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반면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하면은 대부분의 학교와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11월 16일보다는 11월 17일에 성균관대나 경희대, 동국대 원서를 써서 건국대와 다른 학교의 논술을 보는 전략을 짜고 시험 준비를 하실 겁니다. 건국대의 경우 논술뿐만 아니라 교과 종합 다 경희대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6일에 건국대 시험을 보고 17일에 경희대 시험을 보는, 이렇게 응시를 하는 친구들이 매우 많을 것인데요. 문제의 난이도는 경희대가 훨씬 높고 문제 스타일도 다르지만 출제 범위가 같기 때문에 미적분, 확통, 기하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친구들은 건국대, 경희대, 이렇게 라인을 짜고 갑니다. 16일에 상향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서강대, 17일에 상향 지원을 한다 그러면 성균관대, 이런 식으로 같이 맞물려서 내장을 보통 활용을 합니다. 올해는 고려대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서강대 대신 고려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선택폭은 꽤 넓어졌습니다만, 고려대의 경우는 4합8이라는 최저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나의 정시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 이 논술 전형의 합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건대가 2합 5잖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수능을 충족한 학생들이 각 과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같은 문제를 풀어도 수의학과의 경우는 수능 최저의 문턱을 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논술 점수가 1000점 만점에 978점 정도가 합격선이니까 다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는 학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반면 전기전자공학부의 경우는 70% 정도 수능 충족을 하는데 수의학과의 경우는 한 명도 안 빠졌잖아요. 근데 전기전자공학부의 경우는 7명이나 이탈을 했습니다. 이는 경희대를 비롯한 다른 학교의 논술 전형에도 합격을 해서 빠져나간 것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올해의 경우는 자유전공학부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원서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매우 중요해졌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각 과별로 합격 논술 점수가 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이라는 거는 작년 컷을 보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명수가 작은 학과일수록 내가 완벽하게 문제를 풀지 못하면 예비 1번만 받아도 떨어질 가능성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꼭 그 과를 가야 한다가 아니면 추합이 그래도 도는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건국대학교 문제 스타일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건국대학교는 인문사회 2, 경영학과 이런 곳을 지원할 때는 원래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수치를 주고 계산해서 답을 내는 문제가 무조건 끼어 있었거든요. 이번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인문사회 2와 거의 비슷하게 첫 번째 문제는 인문, 나머지 문제는 수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문사회 2와 달리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순수한 수학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확률과 통계를 제외한 수학, 수학원, 수학2, 즉
수능 출제의 공통 범위에서만 출제가 된다는 것이 인문사회 2와의 차이점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학의 모든 범위가 출제 범위고, 건국대학교 논술의 경우는 그동안 기하에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주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모의 논술에서도 기하 문제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하가 약하다, 지금 시작해서 나는 건대를 가겠다, 이거는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게 수능에서 이하보로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통 기하를 내신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함을 강조드리고요. 출제 및 평가 방법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사고의 추론의 최종적 결과물뿐만 아니라 추론 과정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이것은 문제의 정답을 맞히지 못해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맞으면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수능과 논술의 차이점이죠. 수능은 답이 틀리면은 그냥 틀리는 거지만 논술은 부분 점수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르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답안지에 답을 채워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논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계열부터 문제 스타일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고 해서 평가원의 수학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이 2025학년도 모의논술에서 건국대학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킬러 문제 없이 학생들을 어렵게 한다. 그거의 첫 번째 원칙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늘리면 됩니다. 1학년 내용의 경우 수학원, 수학2 외에 수능 출제에서 간접 출제로 무조건 낼 수 있다는 것은 킬러 문제 없애겠다 이전에도 있었던 조항입니다. 즉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학원, 수학2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범위를 늘리는 순간 학생들의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는다고 까먹기 일수거든요. 이 자연계열 제시문 1번 같은 경우에 대놓고 고등학교 1학년 집합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문제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집합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꼭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건국대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건국대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유형입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그동안의 건국대학교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2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의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그것만 파악하고 매개변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이 완벽히 정리되어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 3번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라고 역시 보실 수 있고요. 4번이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4번의 경우는 기하를 공부한 학생도 문제를 못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하에서 벡터를 다루는데 공간 벡터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는 공간 벡터를 이용하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공간 벡터를 쓰지 않아도 주어진 도형 F와 알파 평면 사이의 각이 매우 쉽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 4번의 경우는 기하적인 것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건국대 시험이 어렵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이 약한 친구는 많이 연습해서 이 유형에 잘 녹아 들어가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국어 문제가 상당히 큰 변별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의 경우 배점이 15, 20, 25%인데 국어 문제는 40%입니다. 배점이 큰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 이과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할 텐데 국어 논술을 못하면 건대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의 논술에서 국어 논술을 어떻게 푸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모의 논술이 본 논술보다는 사실 조금 더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자유전공학부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쉬웠다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제시문 1번의 문제는 자연계열의 1번 문제와 같아서 집합에 대한 개념이 약한 친구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웠을 거고요. 두 번째 문제의 경우 건대는 좌표를 잡아서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연계열의 2번 문제도 좌표를 잡아서 풀면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문제 스타일은 다르지만 자유전공학부의 제시문 2번 같은 경우도 좌표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매우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3번의 2-3번 문제의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잔뜩 버무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외심의 정의가 정확히 뭔지 그것을 통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이 자유전공 모의 논술의 경우는 현재 논술을 듣고 있는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훨씬 유리하게 보이는 것이 모의 논술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학, 수학원, 수학태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계열 친구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문제를 완벽히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자유전공 학부에 합격하냐 아니냐의 싸움이거든요. 1번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자유전공 학부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따라서 건국대학교 논술의 경우 KU 자유전공 학부다. 그러면은 국어 논술, 자연계열 논술이다. 그러면은 기하 이쪽이 변별을 가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변별을 가지는 파트에 내가 강하다. 그러면은 응시를 하셨을 때 아주 큰 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것을 모의 논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논술 전형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한 과목을 삐끗한 친구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전형이라고 매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능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최저에서 막히거나 논술 문제를 못 풀거나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가 건대 논술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논술 전형을 잘 활용하셔서 원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